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여기는 파나소닉 S5 마크 2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두 번째 파나소닉 인플루언서 컨텐츠입니다. 첫 번째는 S5 마크 2가 출시하면서 여기에 있는 성능들과 달라진 색감이나 AF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컨텐츠는 S5 마크 2만을 이용을 해서 제가 광고 영상을 하나를 찍었습니다. 같이 파나소닉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계신 카메라의 담당님을 촬영 감독님으로 섭외를 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우찌님이 좀 도움을 요청해 주셔서 같이 오늘 촬영하러 왔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I'm a sunlight in an endless summer, like a force of nature. S5 마크2를 가졌다면 상상은 현실이 된다. 루믹스 S5 마크2. 그 현장마다 카메라 셋업은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파나소닉의 색감은 어떤지, 그 현장에 맞는 조명 세팅이나 비하인드들을 말씀드리면서 S5 마크2의 결과물을 또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 좋다. 여기로 갈까? 여기로 하자. 이심은 바로 떠나세요. 여행은 이미 시작됐어. 영상의 시간 순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스튜디오 촬영은 어두운 밤 환경을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촬영을 했지만 영상에서는 가장 처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약 4시간 정도로 넉넉하게 일정을 잡고 저희 촬영팀 모델들 그리고 클라이언트까지 10명의 인원으로 약 50만원 정도의 대관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밤씬의 컨셉은 파자마 파티였고, 심심하고 따분하고 각자 핸드폰만 보며 매우 일상적인 컨셉, 배경은 예쁘지만 조금은 지루한 느낌이 나는 것을 원했고요. 따분하게 핸드폰을 보다가 해외도 많이 풀리고 급발진을 하면서 우리도 해외 나갈 수 있는데 왜 못 나가느냐, 그런 내용으로 우리도 여행을 가자, 어디로 갈까, 여기가 좋겠어 라는 느낌으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시네로이드 플렉시블 면조명 500W로 틸 조명을 살짝 주면서 지금은 밤이다, 그리고 어두울 수 있는 DR을 채워주었고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조명들을 찾아서 어퓨처 B7 조명을 이용해서 다 변경하였습니다. RGB 조절과 색온도 조절까지 가능하고 플리커가 없기 때문에 좁은 환경에서 셋업하기에 아주 좋았던 조명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면 빛이 닿지 않아서 영상에 어둡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요. 파보 튜브를 이용하여 조금 부족한 빛을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조명도 적극 활용을 했는데, 빛이 너무 강한 부분은 그 부분에 A4 용지를 이용하여 테이프 작업을 하고 디퓨저 효과를 주면서 빛을 제어를 했습니다. 인물 조명은 따로 하지 않고 앞에 시네로이드 120W를 이용하여 TV 효과로 TV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첫 번째 씬은 장소와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S5 마크2의 20mm 볼트룩스 시네마 렌즈를 이용해서 삼각대 고정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먼저 연출했습니다. 촬영 조명 셋업을 하면서 저희끼리 녹화도 하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도 해봤습니다.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모니터 겸 안테나가 내장된 홀리랜드 제품을 이용을 했고요. 또 다른 영상 무선 송신기를 이용하여 더 큰 모니터로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면서, 클라이언트는 작은 방에서 저는 거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 촬영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촬영의 경우에는 장소와 분위기를 보여줬다면 본격적으로 인물이 등장하면서 어떤 주제로 나아갈 건지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인물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파버 튜브 6C로 인물이 화사해질 수 있도록 조명을 했고요. 녹음기와 지향성 마이크를 카메라에 걸리지 않게 하여 동시 녹음을 진행을 했습니다. 뒤쪽에 인물이 얘기를 하고 앞쪽에 있는 모델이 대화를 받아가는 촬영이었고,
시작이었기 때문에 MF를 활용하지 않고 LCD 모니터 터치로 S5 마크2의 좋아진 AF를 그대로 믿고 촬영을 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이 부드럽게 잘 따라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AF 촬영으로 컷을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 촬영은 모델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어디로 갈지 결정을 하는 촬영이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이 보이는 광각 렌즈로 촬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카메라의 담당님이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S5 마크2 자체를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요청을 주셨는데 실제로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스마트폰을 만지는 구도가 나와서 거기 있는 분들이 모두 좋아했습니다. 역시 촬영 감독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촬영 끝나고 돌아오면서도 저희 직원들끼리 섭외 너무 잘했다,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는 뒷칭찬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네 번째 촬영은 이제 여행을 떠나기로 했으니 옷을 막 이것저것 집어넣고 기분 좋게 떠나자 라는 느낌의 짐 싸기 씬이었습니다. 카메라의 담당님이 스튜디오 분위기를 매우 잘 살릴 수 있는 컷들로 여러 군데에서 S5 마크2로 핸드헬드로 촬영하고 스튜디오 촬영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촬영이 이날 아침이었고 감독님과 모델들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매우 설렌다 라는 중점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장소 섭외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촬영 협조를 받아 놓은 상황이었고요. 이번 촬영에선 조금 더 활동적인 모습을 위해서 삼각대 고정 컷보다는 핸드헬드나 슬라이더나 나인봇 등을 이용한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빛이 외부에서도 계속 들어오고 차단하기가 까다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어퓨처 600W와 시네로이드 500W를 적극 이용하여 조명했습니다. 카메라는 원래는 레드 코모도로 셋업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으나 무게나 포커스 풀러나 등등 저희가 저예산으로 촬영을 진행하다 보니까 리뷰를 하면서 S5 마크2의 색감 부분이나 안정감 부분에서 이미 인정을 했던 부분이라 카담님과 대화를 하다가 파나소닉을 메인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말을 서로 맞추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조금 더 가볍게 셋업이 가능했고 장시간 촬영에도 특이사항 없이 잘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리그 셋업으로 배터리를 추가해줬고요. 앞에 HNY 마그네틱 가변 ND 필터를 활용해서 촬영을 했고요. 모니터는 마찬가지 무선 모니터링이 가능한 모니터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바로바로 보여주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워킹 촬영이나 로케이션을 이동할 때는 시네로이드 120W만을 이용을 했는데 파워 튜브나 이런 것들은 아마도 먹히지 않는 환경일 겁니다. 지금 조명들은 제가 스튜디오에 다 구비하고 있던 조명들이었기 때문에 조명 부분에서는 예산을 조금 아껴서 최대한 실내에서 있는 조명으로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장소를 이동하여 호리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요. 두 명의 모델은 각자 준비해온 스마트폰의 인터넷 방식을 공항 검색대에서 이러한 이유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아쉬워하는 모습이었고 그에 반해 이심은 통과를 하게 됨으로써 약간의 흐뭇 검색대 씬을 촬영을 했습니다. 인물 조명은 파버튜브와 그리드를 이용해서 인물을 조명하고 인물을 조명하는 빛이 배경으로 가면 또 배경이 고르지 않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검은색 고보 등등을 이용해서 빛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차단을 해서 삼각대 고정 커트로 조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촬영의 방법보다는 모델들의 연기가 조금 더 중요했기 때문에 카담님은 렌즈의 선택과 구도에 집중을 해주셨고 저는 클라이언트 분들과 소통하며 논의하여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부분을 위해서 인물 클로즈 컷을 준비를 했습니다. 비교적 어두워질 수 있는 턱 아래 부분들은 빛을 반사시켜서 인물이 화사하게 보일 수 있게 셋업을 했습니다. 슬라이더를 긁어주면서 삼각대 촬영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이고 역동적이게 촬영을 했고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씬에서는 비하인드는 없지만 카담님과 주차장 옥상으로 가서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여행의 여운을 줄 수 있는 느낌으로 기다렸다가 촬영을 했고요. 이 촬영을 마무리로 영상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4K 24프레임을 메인으로 사용을 했고요. 공항에서 뛰어가는 장면이라든지 슬로우를 염두에 둔 촬영에서는 14K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실제 S5 마크2의 피킹 기능과 가이드 마킹 기능을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할 3840-2160 16:9 비율로 잘리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촬영을 했고요. 100% 브이로그를 이용해서 이번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른 카메라의 경우에는 4K가 일반화가 되었지만 C4K나 6K 등등 포맷을 주는 카메라는 거의 없었는데요. 다양한 선택지에서 촬영을 할 수 있었고 장시간 촬영에도 걱정이 없었고, 또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나소닉에서 나오는 색감이 이번에도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촬영이 잘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담님에게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이런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릴 수 있게 자리를 또 만들어준 파나소닉에게도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브랜드랑도 협업을 많이 하지만 그 제품의 강점과 그 제품만을 위한 영상을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파나소닉 루믹스라는 브랜드는 그에 반해서 아티스트 분들이나 영상 제작자나 사진 작가 분들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작업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잘 만들어주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촬영 현장에서 제가 얘기를 못다한 부분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알아보고 또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컨텐츠는 S5 마크 2 X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우티쇼트의 우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hen I saw you 오케이, 마지막. looking at me with a smile like you wanted me, saying, boy, come on, will our break be gone? I just had a try. You just move.